책 펴. 기현아. 책 펴. 응? 갑자기 문과로 급 바꾸고 싶어? 어? 어이 아저씨. 어? 갑자기 문과로 급 바꾸고 싶어? 어? 글씨도 몰라? 응? 못 바꿔. 바꾸면 어딜 바꿔? 감히. 아유, 이제 뭐 1년만 있으면 4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어디서. 너희 인생은 앞으로 행복한 순간들만 남았어. 무한급수 하고 있었죠? 그지?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응? 얘들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너 뭐해? 이 사람아, 책 피라니까. 피자. 자, 얘들아, 이 개념이 어려워. 쉬운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꼭 많이 복습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꼭 복습을 열심히 해야 돼. 알겠니? 오케이. 얘들아, 무한급수는 뭘 보고 무한급수라 그런다 그랬지? 얘들아, 무한급수. 이게 말 뜻이 무슨 뜻이니? 수열의 합. 무한수열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수열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된다 이거지. 그치? 이거를 이제 무한급수라고 하고 AN의 무한급수라고 하고 쓰기는 어떻게 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무한급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한급수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무한급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 노가다를 통해서 관찰하는데 그걸 이제 결론을 내보면 그 결론이 무엇이었지 얘들아? 이게? 무엇이다 얘들아? 이거 결론이. 결국에는 리미트 n항까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n항까지 합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오케이? 요거의 극한이다 이거였어요. 수열의 합에 대한 극한이다. 됐어? 그래서 n항까지 합을 구해서 무엇을 구하는 거다? 극한을 구하는 거다. 이게 무한급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간단하게 얘들아, 이 무한급수는 누구랑 똑같은 거다? 리미트 시그마랑 똑같은 거다. 아시겠습니까? 무한급수는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 리미트 시그마랑 똑같은 거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2번까지 정리를 했었네. 맞니? 3번 무한급수의 성질. 그치? 얘들아, 무한급수의 성질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시선은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얘들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쓰지 말고, 오케이? 요 an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다? 리미트 시그마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무한급수 이렇게 하나 써있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다고? 리미트 시그마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뒤에 AN, AK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 두 개는 실제적으로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구분해보면 같은 거야. 다만 이제 표현 방법에 있어서 차이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두 개가 실제적으로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어떤 거 두 개가 요 AN하고 요 AK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물어보면 이건 실제적으로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오케이? 다만 이제 여기는 N은 1부터 이렇게 써있으니까 AN으로 쓴 거고 여기는 K는 1부터 이렇게 써있으니까 여기는 K로 쓴 거야. 그래서 같은 거야. 이 뒷부분은 같은 거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뒷부분은 사실상 같은 거니까 이 무한급수 이거 자체가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무한급수는 누구하고 누구로 이루어져 있다? 리미트하고 시그마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한급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그 무한급수는 리미트하고 누구를 합친 개념이니까 시그마를 합친 개념이니까 무한급수의 성질이 되려면 리미트의 성질, 극한의 성질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성질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겠니 얘들아? 시그마의 성질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예, 그 점을 생각해 두면서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무한급수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딱 두 개 있어요. 두 개.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무한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오케이? an 플러스 혹은 빼기 bn. 무한급수. an과 bn을 더한 것의 무한급수. 됐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그마를 나눠 써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빼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얘들아, 이거는 이제 누구의 성질하고 비슷해 보이니 얘들아? 시그마의 성질하고 비슷해 보이지?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알자. 얘들아, 시그마에서 이렇게 따로 나눴을 수 있다라는 거 배웠는데 덧셈하고 뺄셈은 되지만 곱셈하고 나눗셈은 된다라는 거 배웠나? 아니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곱셈하고 나눗셈은 여전히 불가해요. 오케이? 곱셈하고 나눗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에도 이와 비슷하게 이게 따로 나눠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을, 리미트 an 더하기 bn을 리미트 an 더하기 따로 리미트 bn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극한에도 이와 비슷한 성질이 있었지. 그러니 책 펴봐봐. 극한 제일 처음에 펴봐봐. 기억 안 나면 극한의 성질 했을 때, 오케이? 극한 값의 계산하는 데 있을 거야. 극한 값의 계산.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 리미트 an 더하기 bn을 리미트 an 따로 리미트 bn 이렇게 쓸 수 있다. 알겠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극한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 그치? 근데 거기에서 극한의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 그게 무엇이었니, 얘들아? 그 윗줄에 달려있는 거? 텅텅 비었구만. 강의 올라가 있어. 봐. 무슨 내용이 있었어? 제일 윗줄에. 무슨 전제 조건이 있었니? an과 bn의 극한이 수렴할 때만 리미트 an이 알파이고 리미트 bn이 베타일 때 이렇게 극한값을 가지고 있을 때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게 극한의 성질에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너희들이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이 극한 단원을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를 결정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극한의 성질 리미트를 따로 나눠 쓸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이게 말로만 하니까 진짜 못 알아듣겠지? 외우지도 못했는데 얘들아, 리미트 an 더하기 bn 이거를 따로 나눠 쓸 수가 있다.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 이렇게 따로 나눠 쓸 수가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지? 각각 극한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지. 맞니? 이게 극한의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극한의 성질에서 각각 따로 극한값을 어때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기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무한급수는 누가 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리미트하고 시그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그마의 성질이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건 시그마의 성질, 무한급수의 성질이 되려면 이 시그마의 성질만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라 리미트의 성질도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되는 게 아니라 마치 극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한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극한값이, 그러니까 무한급수가 값을 가지고 있고 수렴을 하고 있고, 오케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값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요 성질이 적용이 된다.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저거를 저렇게 나눠 쓸 수가 없어. 이게 무한급수의 성질이야. 극한의 성질도, 극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단순하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설명하면 극한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 나눴으면 안 돼요. 무한급수에서는. 알겠니? 무한급수에서는 그냥 막 나눴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무한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c 곱하기 an. 오케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c가 밖으로 빠지고 무한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됩니다. 역시 극한값을 가지고 있을 때, 무한급수가 값을 가지고 있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됐어? 시그마의 성질처럼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은 밖으로 빼도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언제만 극한값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만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알겠니?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성질만을 가지고 있고 참고사항. 됐지? 참고사항. 얘들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C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시그마에서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뭔가 성질이 있었잖아. 그리고 그 성질의 내용은 무엇이었지? 위에 있는 꼭다리랑 곱해야 된다 이런 거였지? 됐어? 오케이? 얘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 꼭다리랑 곱해야 되는데 그때의 결론은 무한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C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 C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기도 이렇게 위에 있는 꼭다리랑 곱할 수가 있어서 결국엔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는 방법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항이 누구인 얘들아. 일반항이 누구인? C인 무한수열의 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째 항도 C, 둘째 항도 C, 셋째 항도 C, 넷째 항도 C 이런 식으로 점점점 계속 나오는 걸 더하라 이런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중첩돼서 늘어나기 때문에 저것은 한없이 커지게끔 돼 있다. 그런 말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위에 있는 거랑 요거랑 곱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식으로 간단하게 공식처럼 기억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무한급수의 성질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무한급수의 성질을 정리하고 얘들아 이제 오늘은 다음 단원이에요. 네 번째.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무한등비급수입니다. 처음엔 쉽지만 이 몇 가지 조건에 의하여 정말 나중에 되면 학생들이 되게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공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합시다. 일단 무한등비급수에서는 계산이 되게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공식 같은 거를 배워요. 공식 같은 걸. 그래서 이걸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공식은 뭐 별거 아니니까. 근데 그 공식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을. 그러니까 막 쓰는 공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만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오늘 설명을 다 하겠지만 얘들아 이 공식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무한등비급수에 대해서 앞으로 학습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무한등비급수 자체에 대한 얘기가 일단 무엇일까? 그걸 자꾸 복습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조건, 오케이? 그 조건이 무엇이냐?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걸 자꾸 복습하려고 해야 돼. 아시겠어요? 알겠니?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만 기억해서 선생님 뭐만 외우면 됩니까? 이딴 식으로 나한테 질문한다라고 하면 공식하고 조건만 잘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한등비급수에 대한 자체적인 복습이 필요해. 아시겠어요?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무한등비급수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진짜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이 무슨 말인지 알니? 부지기수라는 말이? 부지기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세고 셌다. 엄청 많다. 존엔 많다. 개 많다. 너희들 표현에 따르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무한등비급수 자체가 뭔지 모르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개 많아요. 우리 학생들의 표현에 따르면. 자체적인 복습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무한등비급수가 무엇이냐? 얘들아 일단 뜻은 급수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열의 합을 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뜻은 무한 등비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되는 수열 자체가 어떤 종류의 수열이 나온다는 소리냐면 등비수열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등비수열답게 첫째 항 A, 그 다음에 둘째 항 AR 이렇게, 셋째 항 AR 제곱, 넷째 항 AR의 세제곱 이렇게 등비수열답게 이렇게 이제 무한이 나온다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무한이 많이 나온다.
됐어요? 점점점 해서 무한히 많이 나온다. 근데 n번째를 선생님이 잠깐만 작성할게. n번째는 AR의 n-1제곱이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역시 무한히 많이 나온다. 됐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나온다? 역시 무한히 많이 나온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것들을 다 뭐한 값을 무한등비, 이것들을 다 뭐한 거를 무한급수니까 이것들을 다 더한 거를 뭐라고 한다는 소리냐면 무한등비 급수라고 한다는 소리야. 이것들을 다 더한 거를.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쓰면은 무한급수답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 이렇게 쓰겠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급수다? 무한등비 급수다. 오케이? 얘들아, 무엇인지 알겠니? 얘들아, 무한등비 급수가 대략 뭘 얘기하는지 파악이 됐어요? 파악이 됐어요? 그럼 파악이 됐으면 얘들아, 너희들이 잘하기 위해서 첫 단계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얘들아, 무한등비 급수는 무한급수의 일종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 오케이? 다시. 오케이? 참고사항 다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무한급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무한급수라는 개념은 진짜 모든 무한수열의 합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큰 개념이고, 아시겠어요? 무한등비급수라는 것은 그 대상이 등비수열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무한등비급수는 우리가 말하는 무한급수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야. 한 가지 종류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무한급수는 모든 무한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 무한등비급수는 그 중에 일종이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요것도 계산하는 데 있어 어떤 계산 방법을 따르는 게 맞냐면 원칙적으로 무한급수의 계산 방법인 n항까지의 합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취해보는? 극한, 리미트를 취해보는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얘도 맞다 이거야. 얘도 별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어디까지를 구해서? n항까지의 합을 구해서. 오케이? 그래서 n항까지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 r에 k-1 이렇게 해서 무슨 항까지의 합을 구해서? n항까지의 합을 구해서 뭘 취해보는? n이 무한대로 간다. 이 극한을 취해보는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때 저기에 나타나는 n항까지의 합이라는 친구가 저기에서 나타난 n항까지의 합, 즉 누구니? 등비수열의 n항까지의 합이라는 친구가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조금 하면 1-r분의 혹은 r-1분의 이렇게 시작하는 공식이 떠오를 텐데 실제로 이 n항까지의 합, 등비수열의 n항까지의 합이라는 이 친구는 실제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됐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되냐면 너희들이 기억하는 대로 이런 게 있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럼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아니?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혼나야 돼. 그거는 얘랑 똑같은 거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지. 그거는 얘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 그래 안 그래? 그래. 그거는 얘랑 똑같은 거야.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는 거는 얘랑 똑같은 놈을 다시 한번 부르는 거야. 그럼 뭐하러 분리를 하겠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야.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이걸 증명하는 거 보면 이게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 역시 기억 안 나? 역시 기억 안 나면 찾아봐야지. 열심히. 등비수열의 합 찾아봐야지. 빨리 찾아봐. 이것 때문에 이해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박박 하니까 빨리 찾아봐. 등비수열의 합 펴놓고 증명했던 거 펴놓고 빨리 찾아봐. 여기가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해가 돼. 이게 있잖아. 여기서 한 줄 한 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쉽다. 알겠어요? 지용아 안고 조심히.
재성이 왜 안 오는 거야, 근데 이거? 네. 재성이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봐봐. 찾았어? 등비수열의 합 증명하는데. 줘봐. 빨리 펴. 어? 등비수열의 합 증명하는 거. 여기 몇 페이지네? 115페이지 있잖아. 115페이지에다 필기해놨을 텐데. 115페이지에다 필기해놨을 텐데. 찾았어? 어? 그 증명하는 과정 보면 공비가 얼마가 아니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 1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 1이 아닐 때만 이딴 공식이 나온다라는 게 보이니? 아직 덮지 말고 이 사람들아. 그럼 그거 말고 공비가 1일 때 쓰는 공식이 하나 더 있었을걸? 그렇지. 모든 항이 첫째 항하고 똑같아진다. 그래서 n 곱하기 a 이렇게 쓰는 게 있었을걸?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래서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은 이렇게 두 가지인 거야. 알겠니? 따라서 너희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극한을 붙여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인 거야. 아시겠어요? 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아래쪽부터 가보자. 얘들아 이놈의 극한은 어떻게 되겠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na 요거의 극한은 어떻게 되겠어?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무한대 곱하기 숫자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겠어? 무한대가 되겠지. 맞니? 어? 얘들아 이게 무한대 곱하기 숫자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 선생님 기분을 지금 대변하고 있구만. 어? 얘들아 이게 무한대 곱하기 숫자네. 맞니?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되겠어. 오케이? 근데 이게 가끔 0으로 갈 때가 있다? 첫째 항이 0이면 이게 0으로 간다? 네. 알겠어요? 첫째 항이 0으로 가면 0으로 간다? 이과생들 조심해야 돼. 이게 첫째 항이 0이라고 해서 여기 0이면 무한대 곱하기 0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 얘들아 첫째 항이 0이면 이거 자체가 아예 0이야. 0이란 숫자야. 네. 알겠어? 또다시 얘들아 첫째 항이 0이면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이 얼마야? 0이야. 이게 더 본질적인 거지. 어? 이게 더 근본적인 거지. 이게 더 원칙적인 거지. 맞니? 첫째 항이 0이면 이것들이 다 모두 얼마야? 0이야. 그래서 0이야. 이 극한을 계산해서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어? 첫째 항이 0이면 모든 항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이거의 결론을 내보면 이렇게 돼. 일단 첫 번째. 첫째 항이 얼마이면? 0이면 오케이? 무엇이 된다? 0이 된다. 누가 0이 되니? 저거 리미트 시그마. 아, 무한급수 값이 0이 돼. 알겠어? 오케이. 이것이 0이 되는 거지.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놈의 극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해 잘하려면 선생님의 질문에 잘 대답하세요. 조금 있다가 잡고 여기 보시고. 얘들아, 요 1은 상수야? 아니야? 상수야. 극한값이 1 그 자체야.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R은 상수야? 아니야? 상수야. 얘도 극한값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A도 상수야? 아니야? 상수야. 여기 있는 거 1도 상수야? 아니야? 상수. 여기 있는 R의 n제곱은? 이건 상수가 아닌 거지. 변하는 놈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전체의 극한은 됐어요? 오로지 요 놈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자체로 극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전체의 극한은 오로지 지금 누구의 몫인 거야? R의 n제곱의 몫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여러분들 그럼 그 R의 n제곱의 극한, 얘들아 이렇게 생기는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극한, 이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어? 이것도 여러 가지 아니었니?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이라 해서 배운 거지. 어머, 이거 복습 안 하는군요. 이것도 여러 가지였지. 무한등비수열의 극한 또 펴보세요. 이 맨수들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씨. 힘들지? 힘들지? 이제 개념이 막 여태까지 배웠던 걸 계속 한꺼번에 써먹으니까 힘들지? 어?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이 지금 몇 페이지야, 세민아? 168페이지. 복습이 중요합니다. 아래 n제곱의 극한 어떻게 됐었니, 얘들아?
어떻게 됐었어? 168페이지 펴봐. 공비가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공비가 1보다 클 때, 이때는 어떻게 된다? 0. 한없이 커진다. 반대 아니야?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 됐어? 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건 어떻게 된다? 0. 0. 이렇게 된다. 됐어?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일 때는? 1일 때는 1이 되고 공비가 얼마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한다 얘들아? 진동한다. 얘들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Rn제곱의 극한은 얘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 중에 얘만 빼고 생각해 보면 돼. 얘는 왜 빼고 생각해 보는지 알겠어? 왜? 저기 뭐? 말로 해, 말로. 저 애를 어리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1일 땐 밑에 따로 빠져나와 있죠? 공비가 1이 얼마나, 1이? 어떻다? 아니냐 그랬으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들아, 요 경우. 그래서 여기가 무한대가 들어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극한이 어떻게 되겠어? 1-R분의, 그러니까 어떤 숫자분의 숫자 곱하기 무한대 이런 모습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그러니?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 무한대가 되는 거겠지. 극한값이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들아 공비가 요딴 범위에 있으면 이거 극한값이 있겠니? 없겠니? 없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얘들아 여기부터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진동을 하는 거지.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얘가 뭘 하는 거야? 진동을 하는 거지. 맞니 얘들아? 이 친구가 진동을 하면 얘들아 이렇게 극한값을 얘네들은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는 놈들 중에 진동이 껴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니 얘들아? 무조건 진동해. 알겠어요? 극한값이 있는 놈들 중에 진동이 껴있으면 무조건 뭐 한다고? 진동한다고. 아시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무조건 진동의 R이 마이너스 1이면 역시 극한값이 있는 경우겠어? 없는 경우겠어? 없는 경우잖아. 맞니?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생각해보면 돼. 그럼 얘들아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요거의 극한이 얼마가 되니 얘들아?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소리야. 선생님 그냥 찝는 것만 정확히. 요거의 극한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찝는 것만 정확히. 어려워 얘들아. 욕심 부리지 말고 정확히. 찝는 거 얘 극한이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어느 상황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에 이게 극한이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전체적인 극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이 전체적인 극한은 분모는 어떻게 되고 1은 상수니까 그대로 극한값을 갖는다며 R도 상수니까 그대로 극한값을 갖는다며 맞아? 오케이? 그래서 첫째 항 곱하기 1 그대로 극한값을 갖지 뒤에 있는 R의 n제곱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어느 상황에 이렇게 정리되는지를 여기다 얘기해 줘보세요. 어느 상황에? 공비가 얼마인 상황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1보다 작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무한등비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a 아래 n-1제곱 이렇게 써줄게. a 아래 n-1제곱 이게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1-r분의 뭐야? a가 된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긴 뭘 알아. 지금 뭘 했는지 모르겠지. 그냥 쌤 하는 말에 맞아. 그건 맞고 일단 맞고. 그래서 일단 결론이 나왔는데 저게 뭔지 알겠어? 모르지. 적어놔 일단. 왜 안 보여? 나 때문에? 그러면 다 썼어? 어머, 동성이가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나? 좀 믿기 힘든데? 정말 다 썼어? 정이 잘 썼어? 다 썼어? 저기 생각보다 오늘 일찍 왔다, 지용아.